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아마도 금요일 시장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혹은 추세가 전환할 만한 일은 주로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마도 보통 월요일날 가장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에 베스트 섹터가 거의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여러가지 뭐 이슈라든지 혹은 대금이 활발하게 거래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시장을 보면 매일매일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만 보더라도 8종목이 상한가로 오늘 갔으니까요. 물론 우선주들 위주로 최근에 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고 또 하루에도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굉장히 교차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그냥 움직임이 없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소액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면 좀 더 시장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조금은 변동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셀트리온 관련된 삼형제가 그에 어떻게 보면 맞는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도 좀 붙어 있고 이슈도 좀 살아 있고 시장에서 각광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수익이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시장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소가 22평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눌리면서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을 뽑아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조정을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평선을 좀 깨지 않고 버텨주면서 그래도 조정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766.96포인트까지 찍었다가 강하게 600포인트까지 밀리고 690포인트까지요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정배열이냐 아니냐 하는 요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좀 22평선과 5위평선이 딱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밀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좀 반등을 해줄 것이냐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이슈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도 이슈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개별 종목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좀 당일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거나 혹은 진득하니 좀 빠졌을 때의 몇몇 종목을 좀 골라서 조금씩 그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가 슈팅 나올 때 파는 그런 방식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상주에 강하게 들어갔다가 아주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최근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조금 눌리거나 조정을 들어가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부 비중은요, 100이 비중이면 한 50 정도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 예전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뭐 단기 트레이딩 능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리기 쉽상이거든요.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량하게 좀 갔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뭐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결정되는 한 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순매 돕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틀째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과 외인이 기관과 그리고 외인이
이택제 순매도를 좀 해주고 있고 그 수량을 다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외인 기관 양 주체가 순매도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 개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수 주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 이슈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좀 투심이 기관과 외인 쪽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거를 받아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증시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예탁금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인 이슈 그런 부분하고 또 신용융자가 금액이 이제 12조 정도를 찍고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은 개인 투자가 신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신용으로 좀 한 종목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별로 신용이 8% 이상 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개인들은 외인과 기관의 자금력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융자까지 끌어서 그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의 비중이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의 그 어떻게 보면 섭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많이 개인들이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 또 갈 거라고 예상하는 신용까지 끌어쓴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또 그 수익 실현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떠넘겨 받으면 분명히 나중에 차익 실현할 때는 상당히 좀 버겁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신용융자 비율이 개별 종목별로 8% 이상이 된다거나 10%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 좀 무리하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수익권이시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수익 실현을 좀 해서 잘 이렇게 좀 컨트롤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런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 기준으로 지금이 오후 9시 13분이고 외국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빅스 지수가 7.5% 상승했네요. 빅스 지수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빅텍 움직이는 거랑 보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아무래도 좀 투심이 조금 이 정도로 좀 악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수라고 좀 우리가 흔히들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는 사실 낮은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요즘에 빅텍과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유럽 시장도 지금 뭐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은 올라 있고 어느 쪽은 빠져 있고 대부분은 좀 음의 방향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선물도 마이너스 그리고 유가도 브렌트유 그리고 WTI유 보합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원달러 환율은 조금 줄었네요. 1211원 정도니까요. 대내적으로 보는 지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협업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3연상을 갔어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한번 어떤 종목에 몰리면 어마무시하게 수급이 몰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면 비슷해요. 세 개가 다 조정 후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블린저 밴드 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보면은 브린저 밴드가 보통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있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확장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요 구간처럼 이렇게 이 분홍색, 주황색과 이 하늘색이 현재 상단과 하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좀 좁혀지면서 힘을 좀 모았다가 확장하면서 상승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약간씩 밀리면서 이 22평선이 좀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평선이 맞닿는 요 지점, 요 정도 라인이요. 더 지워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다가 이 22평선이 좀 위로 올라와 주면서 맞닿고 나서 사실은 좀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면 물론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22평선이 올라와서 맞닿아 주면서부터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별한 반짝 뉴스 이슈에 한 번쯤 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더 상승보다는 이 지금 30만원에서 한 27만원 사이에서 조정을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되면 그때 이슈가 터지면서 좀 강하게 좀 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상으로 좀 그렇고요. 물론 합병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진단키트도 지금 잘 진행된다고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약회사를 또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직접 뭐 알보칠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판매한다는 또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차트에 좀 반영이 돼서 이미 상승한 상태라 조정이 좀 들어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만 봤을 때는 눌리면서 조정이 들어가기보다는 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움직임이 지금 다시 3위평선이 좀 올라와서 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있으면 한 번쯤은 반짝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좀 그림이 다시 나오지 않겠냐, 좀 이런 차트상으로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분하게 좀 22평선까지 터치했을 때가 요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좀 매수 타점이긴 한데 지금 과연 그렇게 줄지 아니면 다시 얘가 또 수급이 들어와서 한 번쯤 다시 또 15만원까지도 터치해주면 상승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꺾이지가 않고 이평선 자체가 약간은 지금 다시 3위평선이 틀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보다는 이 상승의 폭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약간 눌리면서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 구간 안에서 아마 강하게 상승하거나 다시 조정을 좀 받거나, 조정을 받는다면 아마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0평선이 쭉 올라와줘서 만나는 그 지점부터 다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다가 좀 힘을 모아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상승했던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격이 떨어져 있거나 사실은 이 이평선과 이격이나 상승한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종목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이 이 단기간에 이만큼 상승한 거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상승했잖아요. 제약도 보면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린 게 엄청나게 끌어올리긴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때 굉장히 강하게 또 올렸고 지금 여기서 다시 버텨주면서 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좀 더 다지고 있다, 좀 더 이렇게 다져서 층층이 레벨업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종목상으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이격도 사실은 좀 조정받기에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느낌, 아주 강하게 세게 쳐올려 가지고 이격이 확 벌어져서 차익 실현의 물량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서서히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얘가 자연스럽게 20평선이 올라가 주면서 이 정도 지점이 만약에 맞다면 거기서 다시 또 살짝 눌리거나 해서 이때 앞서서 움직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매수 타점을 좀 주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종목 다 어떤 이슈가 좀 있어서 확 빠지면 아마 매수해서 가지고 가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구매하느냐, 어느 시점에 매수 버튼 누르느냐지
지금 이거 뭐 들고 있다가 수익 실현해서 뭐 단기 투자하겠다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느낌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갈 것 같은데, 우리 시장상으로도 지금 사실은 이 방산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이외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량주들이 이 세트리온 삼형제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이 시장에서 당장 강하게 가기보다는 조금은 눌림 아닌 눌림을 좀 받아주면서 조정을 좀 벌이다가 그러다가 움직일 거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지금 이 구간대에 들어와서 지금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조정을 좀 받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저는 11만원 이상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때에 이렇게 강하게 갔던 이 상승 이상으로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진 못하겠습니다만 묵직하게 움직이면서 좀 더 강한 상승,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짜잘하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눌렸을 때 사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묵직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셔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2평선을 터치할 기회가 온다면, 다시 온다면 그때가 좀 기회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변동성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고요. 얘는 지금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가지고 다시 상승 뭐 하기보다는 셀트리온은 좀 더 여기서 조정받다가 20평선 좀 올라와 준 뒤에, 그 뒤에 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고, 제약은 최근에는 그보다는 덜합니다. 상승폭이 그보다는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조금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갑자기 또 상승하는 것보단 역시 마찬가지 이평선이 좀 올라주고 조금 뷰저밴드도 조금 이제 축소가 되면서 힘을 좀 비축했다가 움직이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가 당장 상승을 하는 기조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좀 눌리면서 조금 조정받으면서 힘을 좀 모았다가 적정한 시점에 한번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휴마시스가 지금 수혜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의 어떤 협업 때문에 받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자금들이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골고루 다 퍼져가지고 상승한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거의 다 엄청나게 상승해요. 막 상한가도 막 나오고 지금 거의 다 양봉입니다. 100몇 개 종목이 지금 다 양봉 뽑은 정도로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양시장 할 것 없이 외인과 기관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 상승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에 자금이 몰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투픽되기 같고요. 빅테크 3일간째인가 지금 상한가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이슈가. 그것도 조금 그 관련된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토리 관련주들 걔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시장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일도 양봉으로 주말 맞이하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